본 영상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멜라토닌이 안전한 천연 수면제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심혈관 건강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의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질환이 있거나 약물 복용 시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72이 된 박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잘 잤냐는 이 평범한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참 듣기 괴롭고 서러운 말일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3년 전부터 제 잠자리 머리맡에 멜라토닌이라는 영양제를 딱 모셔두고 살았어요. 해외에서 온 천연 성분이라 뒤탈도 없고 나이 들어 부족해진 호르몬을 채워주는 고마운 선물이라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게 제 잠을 재워주는 신기한 마법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제 심장을 서서히 죄고 있던 밧줄이었다는 걸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불면증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제가 왜 그렇게 잠에 목을 맸느냐. 사실 저도 젊을 땐 머리만 대면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갑 지나고 애들 다 출가시키고 나서부터 밤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대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면 잠이 준다더니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밤 10시에 누우면 새벽 2시, 3시까지 천장벽지만 보고 있는 겁니다. 양을 1000마리까지 세어봐도 정신은 더 또렷해지고 옆에서 자는 남편 숨소리는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나만 빼고 세상 사람들이 다 편하게 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우울증이 밀려와요. 낮에는 멍하니 정신이 없고 시장 보러 가도 뭘 사러 왔는지 까먹기 일쑤였죠. 그러다 보니 무서워지더라고요. 이러다 내가 치매라도 걸리는 거 아닌가? 잠을 못 자서 몸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요. 그때 딸애가 사다 준 그 작은 병이 제 구세주처럼 보였던 겁니다. 처음 그 하나를 먹고 30분 만에 스르륵 잠들었을 때 저는 정말 세상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아, 이제 나도 남들처럼 잘 수 있겠구나 하고요. 그게 제 불행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그 영양제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엔 정말로 이만한 효자가 없었거든요. 잠 못 자는 사람한테 잠 잘 오게 해준다는 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날도 평소랑 똑같았어요. 저녁 7시만 넘어가면 벌써 가슴이 두근거려요. 오늘 밤엔 또 몇 시에 잠들까, 내일은 또 얼마나 피곤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저녁밥도 모래알 씹는 것 같았죠. 우리 나이 되면 잠이 보약이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뚝 떨어지고 우울증도 오고 무엇보다 그 지긋지긋한 치매가 빨리 온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러다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밤새 뒤척이다 보면 새벽녘 깬 정말 눈물이 다 납디다. 그런데 그때 우리 딸애가 미국에서 좋다는 건 다 뒤져서 사왔다며 그 작은 통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멜라토닌이라고 적힌 그 보충제 말이에요. 딸 아이의 말이 이게 무슨 독한 수면제 같은 게 아니고 우리 뇌에서 원래 나오는 성분이래요.
나이가 들면 그 성분이 줄어들어서 잠이 안 오는 거니까 부족한 걸 그냥 채워주기만 하면 된대요. 엄마, 이거 천연 호르몬이라서 중독도 안 되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도 맑대라며 권하는데 안 먹을 이유가 없었죠. 그날 밤 처음으로 그 하나를 딱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죠. 평소 같으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면서 잡생각에 시달렸을 텐데 세상에 한 20분 지났을까요? 갑자기 머릿속이 몽글몽글해지면서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리는 겁니다. 꼭 어릴 때 어머니가 무릎 베게 해주시면서 머리카락 쓸어 넘겨주실 때처럼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데 그 기분이 전혀 기분 나쁜 게 아니었어요. 아주 부드러운 솜사탕 속에 몸이 푹 파묻히는 것 같았죠. 잠이 오네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저는 까무러치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세상이 달라 보여요.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개운함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보통 병원 처방을 받거나 독한 걸 먹으면 다음 날 아침에 머리가 띵하고 멍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충제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머리는 맑고 몸은 가벼워서 아, 이게 진짜 숙면이구나 싶었죠.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남편한테도 여보, 나 어제 한 번도 안 깨고 통잠 잤어. 라고 자랑을 하고 오랜만에 동네 산책도 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낮에 멍하던 증상도 사라지고 입맛도 돌더라고요. 멜라토닌이 단순히 잠만 재워주는 게 아니라 항산화 작용이라고 해서 몸속 노폐물도 빼주고 세포가 늙는 것도 막아준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읽었거든요. 아, 이 도움이 내 노년을 구원해 주러 왔구나 싶었죠. 그때부터 저는 멜라토닌 전도사가 됐습니다. 경로당 친구들 만나면 잠 안 온다고 고생하지 말고 이거 한번 먹어봐. 세상이 달라져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어요. 친구들도 요즘 얼굴 좋아졌네? 비결이 뭐야? 물어오면 어깨가 으쓱했죠. 해외 직구하는 법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제가 대신 주문도 해주고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밤도 걱정 없겠다는 안도감이 주는 행복, 여러분은 아시나요? 잠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워지더라고요. 잠을 잘 자니 혈압도 안정되는 것 같고 당뇨 수치도 좋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실제로 멜라토닌이 혈압을 낮춰주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글도 봤거든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의심을 했겠습니까? 이렇게나 몸이 좋아지고 기분이 상쾌한데 말이에요. 하루에 한 알 먹던 걸 좀 더 푹 자고 싶은 날엔 두 알도 먹고 몸에 좋은 호르몬이니까 많이 먹어도 되겠지 하는 생각에 보약 챙겨 먹듯 정성껏 먹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그 작은 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고맙다, 참 고맙다라고 인사까지 했어요. 정말이지 제 인생의 마지막 구세주를 만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멜라토닌 영양제를 매일 밤 챙겨 먹었습니다. 신기하게 잠은 잘 오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어요. 평소엔 시장 가방 들고 3층 우리 집까지 단숨에 올라갔는데 어느 날부터는 1층 로비에서부터도 숨이 차는 겁니다. 나도 이제 영락없이 늙은이가 됐구먼.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죠.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동네 경로당 가는 길에 있는 작은 언덕 있죠? 그 평범한 언덕이 저한테는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서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뻐근한 게 꼭 누가 손으로 심장을 꽉 쥐고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밤이었어요. 잠을 자려고 멜라토닌을 먹고 누웠는데 분명 몸은 나른한데 심장이 두근두근을 넘어 덜컥덜컥 소리를 내며 뛰는 겁니다. 귀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잠이 들려다가도 내 심장 소리에 놀라서 깨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 오늘도 잠이 잘 안 오네. 도움이 부족한가 싶어서 오히려 멜라토닌 하나를 더 꺼내 먹었습니다. 몸에 해롭지 않은 천연 영양제라고 믿었으니까요. 기력이 부족해서 숨이 찬 줄 알고 보양식을 챙겨 먹고 잠을 못 자서 심장이 뛰는 줄 알고 더 먹었던 겁니다. 병을 고치겠다고 먹은 게 사실은 병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자식들이 어머님,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할 때도 야,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야. 걱정 마라 하고 큰 소리 쳤습니다. 제 손에 들린 작은 이 통이 제 건강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참 미련했지요. 운명의 그날은 유난히 덥고 습한 여름날이었습니다. 손주 녀석 온다고 해서 맛있는 거 해주려고 시장에 나갔지요. 고기 사고 채소 사고 장바구니가 꽤 묵직했습니다. 평소처럼 걷는데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는 겁니다. 숨은 쉬어지는데 산소가 안 들어오는 기분, 가슴에 바위덩어리를 올려놓은 것처럼 숨이 막히더군요. 소리도 안 나왔어요. 그대로 길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 비명이 들리고 멀리서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는데 제 정신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오늘 손주 오기로 했는데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천장이 온통 하얗더군요. 코에는 산소줄이 끼워져 있고 옆에는 딸애가 눈이 부어라 울고 있었어요. 응급실이었지요. 조금 뒤에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제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는데 얼굴이 아주 어두웠습니다. 어르신, 지금 심장 기능이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심장 근육이 너무 약해져서 펌프질을 못하고 있어요. 라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도 매일 하는데 왜 심장이 이 모양입니까? 제가 억울해서 물었죠. 그때 선생님이 제 평소 생활 습관을 꼼꼼히 물으시더라고요. 잠은 잘 자는지, 뭘 챙겨 먹는지.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해외에서 파는 좋은 멜라토닌 영양제를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먹었습니다. 라고요. 선생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어르신, 그 성분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구에서 멜라토닌을 장기 복용하면 신부전 위험이 90%나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르신은 잠을 자기 위해 빌려온 그 도움이 오히려 심장을 지치게 만들고 멈추게 하려던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건강해지려고 잘 자보려고 사 먹은 그 한 알들이 내 심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그날 응급실 침대에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제가 딱 그 짝이었던 거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저처럼 영양제니까 괜찮겠지, 남들 다 먹으니까 좋겠지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 제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멜라토닌이 위험한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제 목숨값으로 배운 거니까요.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아니, 잠 좀 자게 도와주는 영양제가 어떻게 심장을 망가뜨려? 하고 참 의아해 하실 거예요. 천연 성분이라는데 왜? 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요. 이제부터 제가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아주 쉽게 하나씩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멜라토닌 성분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천연이니까,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챙겨도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비타민 같은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전체 리듬을 지휘하는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의 대장 같은 존재죠. 우리 뇌 속에는 송가선이라는 아주 작은 기관이 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여기서 멜라토닌이 솔솔 나와서 온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자, 이제 주인님 잘 시간이다. 심장도 좀 천천히 뛰고 혈압도 낮추고 이제 다들 쉴 준비를 해라.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나이가 되면 이 멜라토닌 공장이 좀 낡아서 생산량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부족한 걸 밖에서 사다가 채워주는 게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양과 기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해외에서 주문해서 먹는 그 알약들을 한번 보세요. 3mg, 5mg, 심지어 10mg짜리도 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말 눈곱만큼 아주 미세한 양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화분에 물을 줄 때 분무기로 살살 뿌려줘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소방차 호스로 물을 쏟아붓는 격이에요. 수십 배, 수백 배가 넘는 양을 매일 밤 몸속에 부으니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엔 잠이 잘 와서 좋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몸의 정교한 시스템은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무서운 연구 결과를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이건 그냥 누가 한 말이 아니라 미국 뉴욕 주립대 의대 연구팀이 무려 1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5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추적해서 밝혀낸 사실이에요. 연구팀이 건강 기록을 낱낱이 분석해 봤더니 정말 믿기 힘든 숫자가 나왔습니다. 멜라토닌을 처방받아 1년 이상 장기간 챙겨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신부전 발생 위험이 90%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90%라니요. 이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여러분, 신부전이 뭡니까? 말 그대로 심장이 지쳐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피를 온몸으로 팍팍 짜줘야 하는 심장 근육이 흐물흐물해져서 펌프질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턱턱 찼던 이유, 응급실에 실려갔던 이유가 바로 이 데이터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었던 거죠. 잠 좀 자보겠다고 매일 밤 챙겼던 그게 사실은 심장을 녹초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말이죠. 꼭 1년을 꽉 채워서 매일 챙기지 않았더라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처방전을 통해 90일 간격으로 딱 2번 정도만
도움을 받았거나 생각날 때마다 잠깐씩 자주 그 한 알을 찾았던 분들도 신부전 위험이 82%나 올라갔습니다. 나는 가끔 잠 안 올 때만 챙기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할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통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성분을 장기간 의지해온 분들은 심장병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원인으로 세상을 떠날 위험이 2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잠 좀 편하게 자보려다가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수명을 깎아먹는 꼴이 됐다는 이 발표에 전 세계 의학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연구는 바로 2025년 미국 심장협회 과학 세션에서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하면서도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 대체 왜 뇌에서 잠이나 오게 한다던 호르몬이 심장을 망가뜨리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이해하시기 아주 쉽게 딱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심장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안테나가 여기저기 꽂혀 있습니다. 정상적일 때는 밤에 멜라토닌이 아주 미세하게 살짝 나오면 심장이 그 신호를 받고 아, 이제 주인님이 주무시려나 보다. 나도 이제 살살 뛰면서 좀 쉬어야겠다 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보충제로 된 고용량 멜라토닌이 매일 밤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심장 안테나들이 그만 미쳐버리는 겁니다. 너무 강한 신호가 쉼없이 들어오니까 심장 근육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쉴 때 쉬어야 하는데 비정상적인 호르몬 자극이 계속되니까 심장 근육 세포가 서서히 변하고 딱딱해지거나 힘을 잃게 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나쁜 쪽으로 변한다고 말하죠. 특히 우리는 이미 심장 혈관이 젊은 사람들처럼 쌩쌩하진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호르몬 폭탄을 매일 밤 투하하니 심장이 견디다 못해 항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밤에 누웠을 때 심장이 덜컥덜컥 소리를 내며 뛰었던 것, 그건 잠이 안 와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나 너무 힘들어. 제발 나 좀 살려줘. 라고 비명을 지르던 소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멜라토닌은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처방이 꼭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아주 조심스러운 성분입니다. 왜 나라에서 귀찮게 처방전을 받아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잘못 쓰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영양제나 천연 보충제라는 말에 속아 해외에서 직접 주문하시거나 지인에게 선물 받아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 알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짚어드리고 갈게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러실 겁니다. 아니, 나는 병원 안 가고 그냥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샀는데 그거 약 아니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요즘은 식물에서 추출했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들이 참 많아졌죠. 그래서 많은 분이 이건 약이 아니라 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더 안심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몸 안에서 작용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식품으로 나왔든 처방을 받았든 우리 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의 멜라토닌 성분이 매일 밤 들어오면 심장 안테나는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히려 처방 없이 누구나 살 수 있다 보니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이 드시거나 장기간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왜 특정 성분은
의사 선생님 얼굴 보고 가져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이니까 안전하겠지, 영양제니까 부작용 없겠지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심장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드시든 멜라토닌이라는 이름이 붙은 성분을 장기간 챙기는 건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맡에 있는 그 작은 통, 오늘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외부의 도움 없이 어떻게 해야 그 지긋지긋한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챙겨오신 분들은 어떻게 끊어야 몸에 무리가 없을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아마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이고, 나도 지금 몇 년째 먹고 있는데 어쩌나 당장 오늘 밤부터 안 먹으면 잠 한숨도 못 자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부터 앞서시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하고 회복력이 좋습니다. 단 지금까지 멜라토닌 성분에 너무 의존해 오셨다면 똑똑한 이별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지금 드시는 그 통을 들고 단골 병원이나 단골 약국에 가시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잠이 안 와서 이걸 오래 먹었는데 최근에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줄여나가면 좋을까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관련해서 이미 다른 걸 챙겨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혼자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밖에서 보충제가 계속 들어오면 어라, 공짜로 자꾸 넣어주네. 그럼 난 이제 일 안 해야지. 하고 스스로 멜라토닌 만드는 능력을 잠시 쉬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딱 끊으면 며칠간은 잠이 더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우리 몸의 공장이 다시 가동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는 비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멜라토닌은 사실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성능 좋은 천연 멜라토닌 공장이 이미 있거든요. 이 공장을 돌리는 연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받아 적으세요. 돈 한 푼 안 드는 꿀잠 비결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낮 10시에서 2시 사이에 햇볕 산책입니다. 우리 뇌는 낮에 강한 빛을 받아야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듭니다. 재미있는 건 낮에 만들어둔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마법처럼 멜라토닌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낮에 햇볕 보약 한 첩을 제대로 지어 먹어야 밤에 잠보약이 나오는 법이죠. 선글라스는 잠시 벗어두고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충분히 즐기세요. 딱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저녁 8시 이후 집안 조명 낮추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밤늦게까지 거실 형광등 환하게 켜놓고 계시진 않나요? 멜라토닌은 별명이 어둠의 전령이에요. 아주 작은 불빛만 있어도 뇌는 아직 낮은가 보네 하고 공장 문을 닫아버려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전등을 주황색 무드등처럼 어둡게 바꾸세요. 무엇보다 그놈의 스마트폰, 잠자리에서 보시는 건 내 심장에 불을 지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스마트폰의 푸른 빛은 뇌를 깨워서 멜라토닌이 나올 구멍을 꽉 막아버리거든요. 세 번째, 발을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하세요. 잠이 안 올 땐 억지로 눈 감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한번 해보세요. 발이 따뜻해지면 피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심장의 열기가 식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잠자리는 너무 덥지 않게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게 우리 몸의 공장이 멜라토닌을 가장 잘 만들어내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잠은 머리가 자는 게 아니라 온몸이 쉬는 과정이에요. 그 중에서도 심장이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짜 숙면입니다. 외부에서 빌려온 힘으로 뇌를 억지로 잠재우지 마세요. 오늘부터 제 말 믿고 낮에는 걷고 밤에는 어둡게 지내보세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천연 보약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깊은 잠을 선물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랑 약속 하나 할까요? 오늘 밤엔 머리맡에 두었던 그 보충제통을 잠시 치워보세요. 대신 그 자리에 깨끗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두는 겁니다. 낮에는 환한 햇볕과 기분 좋게 데이트하시고 밤에는 아늑한 어둠과 친한 친구가 되어 보세요. 그래도 만약 잠이 오지 않아 힘드실 땐 혼자 끙끙 앓으며 외부의 힘을 빌리기보다 전문가를 찾아가 마음 편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심장이 편안해야 잠도 편안하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진 그 순간에도 오로지 나를 위해 단 1초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특하고 소중한 심장을 우리가 먼저 아껴줄 차례 아닐까요? 우리는 그동안 몸에 좋다는 말 한마디에 혹은 남들 다 챙긴다는 유행에 내 소중한 몸을 너무 쉽게 내맡겼던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달콤한 이름 뒤에 가려진 진실을 마주하는 게 때로는 두렵고 막막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벌써 몇 년을 먹었는데 이제 와서 끊는다고 정말 좋아질까? 하는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아껴주고 정성을 들이는 만큼 아주 정직하게 반응하거든요. 오늘 밤 여러분이 머리맡에 그 작은 병을 잠시 밀어두고 낮에 쬐었던 따뜻한 햇볕의 기운을 떠올리며 가만히 눈을 감는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잠이라는 건 말이죠.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멀리 달아나는 나비와 같습니다. 이제는 그 나비를 쫓기 위해 독한 수단이나 보충제라는 그물을 마구 던지지 마세요. 대신 내 몸이라는 꽃밭을 햇볕과 산책으로 정성껏 가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숙면이라는 예쁜 나비가 여러분의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는 내일 더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이고 그 활기찬 삶의 중심에는 건강한 심장이 있습니다. 90%의 위험 대신 100%의 자연스러운 건강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지만 단단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소중한 친구나 가족이 떠오르신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심장을 살리는 기적 같은 선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인생 김이모였습니다. 오늘 밤 다른 도움 없이도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건행하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